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를 제가 장기 차트를 열어놓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3% 정도의 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되게 오랜만에 반등을 하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 첫 번째 환율, 그리고 금리와의 관계.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환율과 금리를 가지고 지금 환율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포스코 DX가 내린다. 금리 때문에 뭐 금리를 안 내리니까 포스코 DX가 내린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쵸? 스마트 팩토리가 23년도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아예 시세가 끝나는 것인지, 타점을 잡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면 당연히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또는 팔아야 되는지 그 내용,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다른 종목에 가서도 충분한 시세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포스코 DX의 타점까지도 내가 공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환율, 그리고 금리.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쭉 내리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 내리는 이유를 금리나 환율로 찾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보세요.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 그럼 미국에 대한 금리가 높다는 거죠. 미국의 금리가 높다는 건 뭐예요? 미국의 경기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5.5%의 금리, 그러면서 발생되는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을 미국에서는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뭐 3프로TV나 그런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미국은 고정금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어요. 미친놈들이에요. 과거에는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금리 높아지면 경기 문제가 될 거니까 주가 안 갈 거다. 근데 주가 다 올라오고 나니까 미국은 금리가 상관이 없어요. 고정금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금리가 미국은 고정금리예요.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는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소비에 영향을 미쳐요. 소비에 영향을 미치면 수요가 유지를 하고 있더라도 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시장 논리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물가지표가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저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저효과가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한 금리를 높인 지 근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률은 한국보다 높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까지 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포스코 DX가 계속 올랐다고요. 저가부터 10배 이상 올랐다고요. 그러면 고가에서 발생한 이격을 좁힐 때까지, 왜? 주가가 먼저 뜨고 실적은 뒤늦게 뜨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 동안 발생하는 조정 구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과한 것은 사실이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물려 있다면 반성은 조금 필요하다. 이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해드리고 싶지만 최소한의 내가 잘 못 잡았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쵸? 자, 잘 못 잡았다는 게 매수부터 매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잡고 이 구간에 잡았어요. 또는 이 구간에 잡았어요. 쭉 보유하고 있다가 8만 원 보고 더 갈 것 같아서 보유하고 있는데 내리네, 다시 올라가겠지. 내리네, 큰일 났네. 아직까지 수익인데 본전 생각납니다. 내 본전은 여기 갔거든. 그쵸? 최소한 여기까지만이라도 올라오면 매도해야지.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환율이나 금리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주식시장의 본질에 집중하자. 그 본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 문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문제. 로봇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습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포스코 DX보다는 강할 수 있어요. 이게 약한 구간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포스코 DX가 어떻게 됩니까? 강한 구간으로 접어들면 포스코 DX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 국한된 가능성만 가지고 있고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데, 포스코 DX, 두산 로보틱스 이쪽은요, 삼성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범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장점은 사실상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앞으로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기업단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산 능력 증가시킬 수 있죠.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시킬 수 있죠. 그쵸?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한다면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단순히 양극재 공장을 다 맡고 있으면 이건 그냥 캐시카우일 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것 또한 늘어나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은 환율, 금리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올라서 빠지는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62평을 이탈하고 장기 2평을 이탈한 이 구간부터는 그쵸? 언더슈팅, 투매 구간에 진입해 있다고 보면 되고 거기에 빗대어서 환율이 안 좋은 내용을 붙이지 말자.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못 삽니다. 그쵸? 자, 첫 번째,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없다는 부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면 내 계좌 수익률은 1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54.65%, 이 정도까지 늘려낼 수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매매를 하는지,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자람 테크놀로지 어때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 그쵸?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도, 그랬을 때 75%. 이건 종목 수익이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한다. 에피시스템, 오늘 시장이 반등하긴 했지만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피시스템 어때요? 그쵸? 매수, 매도 17.35%,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 아까 전에 자람 테크놀로지 보셨죠?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낸 게 제 계좌 수익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포스코 DX의 실시간 타점, 로봇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지금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을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입장 가능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DI나 그런 종목, 그쵸, 충분하게 수익을 내고 있죠. 이런 구간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로봇 관련주들도 프리봇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은 약하지만 그쵸, 계속해서 강한 구간에 공략했을 때 47%의 단기 수익을 내고 빠진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가 오늘 반등이 나왔을 때 에브리봇도 같이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포스코 DX를 토대로 우리가 관련주들까지 공략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모두 돌파 구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내가 돌파 구간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10억 그리고 구독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제가 어떤 타점을 공략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약한 구간에 있는 포스코 DX를 보면 오늘자에 대한 상황은 뭐라는 겁니까? 확인했다, 반등을 확인했다. 그쵸? 반등을 확인했으니까 안착되는 상황을 기다리자.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2주 정도. 보통 반등해서 내가 시세를 확인하는데 까지도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만약에 풀로 다 걸렸을 때, 최대 한도로 다 걸렸을 때 한 달 정도의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포스코 DX의 현재 상황이고, 내가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한다, 고가에 물려서 매도를 하려고 한다, 그건 안 됩니다. 이제 늦었어요. 굳이 매도할 구간이 지났습니다. 왜? 로봇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은 성장하니까 그 성장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나가는 거, 이 서버에 대한 증설 때문에 그렇죠. 밭을 일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밭이 일궈졌을 때 로봇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AI에 대한 이 재정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게 나올지 잘 몰라요. 근데 AI가 머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면 머리를 이용한 몸통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활용을 할까요? 첫 번째 공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AI가 완벽하게 구동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하면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생산 능력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기업들이 놓치겠습니까? 앞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노동자가 다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모두 다 해소할 수 있는데 이걸 놓친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조정은 많이 올라서 빠지는 조정일 뿐이고, 우리가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타점 잡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아까 전에 봤었던 제 계좌 수익만큼의 수익을 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원리에 대한 부분을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제로 포스코 DX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 자,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포스코 DX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포스코 DX는 지금 매도 시기가 지났다.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내가 참고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로봇에 대한 성장은 당연한데 그 첫 번째 반영되는 부분, 우리 주식 투자하니까 돈 벌어야 되죠. 가격부터 반영을 한다. 가격을 알아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게 타점이다. 즉 올라가고 있는 주식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를 해야지만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스코 DX의 저점 확인 이후에 매매하는 타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까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실시간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